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취득세, 중과세 적용할 때 그 세대 기준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대. 그래서 1세대 기준이라는 게 33페이지에 보시면 1세대 기준이 나올 건데,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그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같이 그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도 실제 생활을 같이 하면은 1세대라고 보는데, 취득세에서는 생활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등재가 함께 되어 있으면 이때는 1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쭉 보시면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럼 내가 이제 집을 취득하는데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집을 사요. 제가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내 배우자가 내 주민등록에 없어. 그러면 내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나 따로 있고 배우자가 세대 구분이 따로 돼 있으면 그래도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보면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이 사람은 주민등록이 별도로, 그러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배우자는 무조건 세대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취득일 현재, 지금 내가 이제 집을 취득을 하는데, 오늘 취득하는데 오늘 현재 내 자녀가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미만인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30세 미만이더라도 앞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집을 하나 사고 싶어. 그런데 자녀가 집이 하나 또 있네. 근데 자녀가 집이 있는데 자녀하고 나하고 세대를 분가해놨어요. 근데 내 자녀는 아직 결혼 않고 30이 안 됐으면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 세대의 주민등록이 함께 있는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 주소가 따로 있잖아요. 주민등록이 바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도 그래요. 근데 나눠져 있어도 30이 안 되고 30세 안 되고 대신에 미혼인 사람은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봐요. 그럼 반대로 돌리면 되죠. 30이 넘어버리면 끝이에요. 30이 넘어버리면 부모하고 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으면 그냥 따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30은 안 됐는데 그럼 결혼하면 돼요. 결혼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가면 30이 안 돼도 독립세대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부모. 부모?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한번 잘 해보세요. 부모는, 저희는 지금 서울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있어요. 그럼 부모가 시골에 살고 계신데 내가 집을 살 때 부모님하고 나를 동일세대로, 무조건 동일세대로, 부모를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겠는 거. 이 규정이 무조건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규정인가 이게? 이 규정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가로를 잘 봐보세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러면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세대를 분가해가지고 30이 안 되고 미혼인데 세대 분가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녀가 집이 하나네? 그런데 30이 안 되고 미혼이니까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본다. 그때는 부모가 그 자녀의 세대로 합쳐가지고 부모의 주택수하고 자녀가 새로 사는 집을 합쳐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를 세대로 넣는 게 아니라 30세 미만인 자녀가, 미혼인 자녀가 집을 구입하고자 했을 때 그때만 부모님을 그 자녀의 세대하고 동일한 걸로 봐서 주택수를 판단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요. 그럼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그 사례를 한번 가볼게요. 다주택자인 부모의 세대원인 자녀, 무주택이고 30세 이상이네. 30살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8월 10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을 취득했네?
그런데 문제는 8월 10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니까 이건 주택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주택 수혜만 들어가는 거죠. 주택은 아니에요, 아직. 주택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부모님이 집이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다주택이니까 부모가 2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지금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니까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럼 부모가 집이 2개 있고 자녀가 집이 하나 됐으니까 이제 3주택이잖아요. 3주택이 되는 거예요. 해당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해당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 이 말은 분양권이 나중에 완공이 돼가지고 집이 됐을 때, 주택이 됐을 때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은 그랬네요. 그럼 이제 지금 그 부모의 세대원인 자녀가 그러면 처음에 분양권을 구입할 때는 부모하고 같이 있었는가요? 같이 안 있었는가요? 같이 있었죠. 같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집이 2개 있었고 분양권 하나 샀으니까 3개가 됐죠. 3번째 집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 자녀가 세대를 분가해가지고 요 자녀가 이제 분양권이 집으로 완공이 됐어. 근데 집이 입주할 시점에서는 자녀하고 부모하고 세대를 분가해가지고 그럼 자녀가 30이 넘었었던. 결혼 안 했다가 30 넘었으니까 세대 분가하면 인정을 해주겠죠. 인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분가가 안 되고 취득한 시점에서는 부모가 같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분양권에 의한 집이 완공이 됐을 때는 단독으로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이 경우에. 그러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스스로 한번 각자 판단해봐요. 그럼 이 경우는 분양권이 완공이 돼서 새 집이 됐을 때 이 자녀는 단독 세대를 구성해서 떨어져 있었더라도 첫 번째 집이 맞겠어요? 아니면 세 번째 집이 맞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분양권이라는 건 아직 집으로서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첫 번째 집. 그러니까 자녀는 이제 그 집이 완공이 됐을 때 나는 부모하고 분가하고 나이가 30이 넘었잖아요. 30이 넘었으니까 나는 이제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다. 네. 두 분 다 첫 번째. 이건 좀 국민들 생각이고. 과세권자 생각은 그게 아니라 과세권자 생각인 거예요. 너 분양을 받을 때 이미 부모하고 같이 있었잖냐. 분양권을 취득할 때 집은 아니었지만 분양권을 취득할 때 부모 2개 있고 너 하나 있고 이렇게 둘이 합쳐서 같은 세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이 집이 완공이 될 때는 너가 다 단독으로 떨어져서 하나 있을지라도 분양권을 취득한 그 시점이 3주택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단독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1주택일지라도 1%, 2%, 3%가 아니라 이건 세 번째 집이니까 중과세를 당해야 된다. 자, 그 규정인 건가 보죠. 자, 봐요.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 그러면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분양권에 따른 주택 취득일 현재 자녀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무주택 세대이므로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그랬네요. 맞죠? 여러분들 생각이 맞았죠? 그런데 정부 생각에서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취득일 현재 자녀가 분양권에 따른 내가 집이 완공이 돼가지고 그 집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자녀가 독립이 되어 있었고 또 부모하고 독립이 되고 나이가 30이 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지금 분양을 받았을 때는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었더라도 나중에 완공이 돼가지고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분양권 그 집이 완공이 돼서 독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더라면 이 사람은 집이 하나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분양권 자체는 정확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주택 수에는 들어갔지만 그 완전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집이 되는 그 시점에서 1주택이고 단독 세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1주택으로 봐서 그 자녀에게 금액에 따라서 1, 2, 3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면, 이게 알려주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너 부모 집 2개 있었고 너 분양을 받을 때는 부모와 같이 살았지 않냐? 살았으니까 요게 3번째 집이니까 나중에 완공되면 너는 중과세를 당해야 되지 않냐?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집을 취득한 게 아니지 않냐? 주택 수만 들어가지 집은 아니었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집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1주택이고 독립세대를 구성했더라면 그때는 중과세를 당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 그 중개 업무를 할 때 많은 분들하고 상담할 때 일반인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 이거 알려드리면 엄청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분가하고 서로 넘어서 분가하고 건물이 완공이 돼서 실제로 독립세대였더라면 중과세를 안 당한다는 걸 알려드리면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